이번 시간에는 활터 사원들 간의 질서 유지와 사우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사원 수칙 7, 8, 9, 10, 11, 12번째의 내용과 사원 수칙에 보이는 새로운 활터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수칙 7번째는 사대에서는 일체 잡담을 해서는 안되며 무언 정숙해야 한다 입니다. 즉 궁도국예훈 7번째, 즉 궁도국예훈 7번째 가르침인 습사무언에 관한 설명입니다. 습사무언의 한자 구성을 살펴보면 익힐습, 쏠사, 업술무, 말씀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활쏘기를 익힐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인데, 이는 곧 사대에서는 일체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사대에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원의 활쏘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대에 관해서는 사원수칙 첫 번째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습사무언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회 장면은 금산 흥관정에서 개최되었던 충남 도내 대회의 경기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선 활쏘기하는 사대 바닥에 이와 같이 사대 번호가 선명히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번 사대는 활쏘기를 마치고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사원을 볼 수 있고, 여기 활을 당겨 버티고 있는 2번 선수는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화살이 한 발씩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지막 오자 때 화살을 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팀의 궁시, 즉 활과 화살을 살펴보면 계량궁이 하나, 둘, 셋, 넷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 이 세 분은 각궁의 죽시인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오자 때를 남겨놓은 이 사원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화살의 쏨새와 결과를 습사무언하며 돌이켜 자신의 그 잘못을 살피는, 즉 반구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원 각자의 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원은 여기 7번 사대의 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원의 표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요? 혹시 뭔가 떨떠름해 보이는 것이 오늘 활쏘기가 별로 신통치 않다는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정, 즉 내 활터에서는 습사를 할 때 5발 중 3, 4발 맞히는 것은 일상이었는데, 여기 이 시합장에 나와보니 이제까지 한 발도 맞히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화살 하나가 남았으니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속상하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사대에서의 습사무언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 옆에 있는 동료 사원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안타까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원수칙 8번째는 휴대폰은 진동으로 설정한 후 습사에 임해야 하며, 전화가 오면 조용히 목례로 양해를 구한 후 사대에서 물러나 습사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가서 조용히 받는다 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한 일을 거듭해서 강조할 때 두말하면 잔소리지 라고 하게 되는데, 이 수칙은 활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며 에티켓인 것입니다. 다음 사원수칙 9번째는 사대에서 활을 쏘는 중에 뒷짐을 지거나 뒤로 물러서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습사를 하다보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시리다는 이유로 활을 옆구리에 끼거나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움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대 예의에는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입니다. 물론 시위를 당겨 발시를 하고 나면 엄지손가락이 얼얼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바지 주머니 한쪽에 엄지손가락만 끼워 넣어 찬바람에 언 깍지 쏜 손가락을 녹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정식 경기 중에 사대를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화를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원수칙 10번째입니다. 반바지나 러닝셔츠 차림으로 사대에 나가서는 안되며 여무사의 옷차림은 발목 위 종아리가 드러나거나 겨드랑이가 드러날 정도로 헐렁한 차림이나 속이 훤히 비치는 등의 옷차림은 안된다 입니다. 이 수칙에서 생소한 용어는 여무사일 것입니다. 여무사란 활 쏘는 여성을 무사로 전칭하여 이르는 활터 용어입니다. 따라서 활터에서 여성 사원을 부를 때는 여성 사원의 성씨에 여무사를 붙여서 아무개 여무사님 하고 호칭을 써야 합니다. 사원수칙 10번째를 이해해 보기 위해 여기 두 장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1900년 초 여무사들의 활쏘기 장면이고, 여기는 충남 모 활터에서 활쏘기 체험을 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두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여기 이 학생들의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이 무슨 문제인가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원수칙 10번째의 가르침은 사대에서 활을 쏠 때는 이와 같이 신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옷을 착용하고는 활을 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굳이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인 남녀칠세 부동석이나 남존여비의 남성 우월적 사고를 떠나서 활터에서 활을 쏘는 여성 사원에게 무사라는 칭호를 붙여 여무사로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도 여기 보이는 여성들과 같이 신체가 드러나지 않는 옷차림과 줌소를 높이 들어 만개궁체한 단아하고 우아한 활쏘기 모습과 같이 남성과 다른 이성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무기를 다루는 무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묵시적 행동과 몸가짐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원수칙 11번째는 사대에 나설 때는 맨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는 안되며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옷차림을 해서는 안된다 입니다. 이 11번째 수칙 역시 사대에서의 복장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보이는 사진은 무관복을 차려입은 한량들의 활 쏘는 모습이고, 여기 보이는 한량들은 두루마기에 활찌를 찬 단정한 모습의 옷차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로부터 사대에서는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는 활 쏘기를 할 수 없는 복장에 관한 규정의 엄격함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원수칙 12번째는 사대에서는 침이나 가래를 뱉는 행위는 금한다 입니다. 이 12번째 수칙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궁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켜야 할 에티켓이 아닌가요? 이상 설명한 사원수칙은 활터는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유가적 관습이 활터의 불문율로 정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 관습에 비하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지만 활쏘기가 비단 관역 마치기에 우선하기보다는 심신단련과 정신수양의 마음공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활터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 문화유산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활쏘기 전통적 가치를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 전승해야 할 이 시대 궁도인으로서의 책무며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